Здравствуйте! Сегодня мы будем проходить урок, в котором я расскажу, как надо описывать текст или фильм. 오늘 수업에 간단한 내용은 러시아 말로 텍스트 내용이나 영화 내용은 러시아어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거예요. 텍스트 요약, 영화 요약은 같은 틀에서 합니다. 내가 드리는 파일에서 주는 문장들 아무 텍스트에 아니면 영화에 적용해도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양한 텍스트도 요약해 볼 거지만 오늘은 우리 한 영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요약하는 것이 말로도 해도 되고요. 장문으로 필기체로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잘 들으시면 나중에 다른 수업에서도 다른 영역에서도 말하기나 쓰기나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클리셰 써 있습니다. 클리셰. 고정된 문장들, 문단들. 변하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 잘 쓰시면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Клише для описания текстов и фильмов. 묘사 위한 텍스트와 영화들 묘사하기 위한 문장들이다. 텍스트 요약을 하면 항상 한글이나 러시아어나 영어로 하나 구조는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서론이 옵니다. 서론에서 여러분들 텍스트에 아니면 영화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소개해야 됩니다. 텍스트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인용문 또는 예를 들어 하나를 주시면 서론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간단하게 20% 정도 양을 쓰셔야 돼요. 만약에 텍스트 요약을 우리가 한 페이지짜리 썼습니다. 그러면 서론을 거의 20% 그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론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끝나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에서 여러분들 보통 줄거리 이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줄거리 설명할 때 이 있는 문장들이 또 있습니다. мнение. 여기는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데 저자 아니면 감독 아니면 주인공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연기하는 건지 그쵸?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도 주시면 좋은지 간단한 줄거리도 중요하지만 이 주인공은 어디에서 태어났다, 어디에서 살았다, 어디 학교에서 배웠다 아니라 그쵸? 이것만 아니라 주인공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또 요약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이따가 설명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약의 부분은 결론이죠. заключение. 결론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줄거리 쓸 필요 없고 자기 의견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영화를 잘 봤습니다.
아니면 이 텍스트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나는 저자와 동의합니다. 아니면 나는 주인공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자꾸 이런 단어들 붙여서 영화 아니면 텍스트 평가하는 거야. 좋게 평가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다음에 여러분 문제, 서론에서 여러분들 쓰는 문제가 뭔지, 여기는 해결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가족 문제가 많았습니다. 영화 시작할 때 아니면 텍스트 시작할 때. 하지만 영화 끝날 때는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여기 또 문제 해결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예를 들어도 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 가족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었다. 여러분 결과가 멋있게 텍스트 요약을 멋있게 개인적인 의견을 보여주면서 요약을 끝나야 됩니다. 딱딱한 줄거리만 딱딱한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결과는 평가와 문제 해결, 나는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 그죠? 내 인생에서 이런 문제도 있는지 보여주면 훨씬 더 예쁜 요약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약하실 때 반드시 세 가지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서론, 그쵸? введение, 본론, основная часть, 그리고 결론, заключение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목으로 введение 써서 서론이다 쓰는 게 아니라 텍스트 하나로 된 텍스트로 쓰시면 됩니다. 말할 때도 이거 서론이야 말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연결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텍스트 요약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이 녹화에서 여러분들 메모하시고요. 새로운 단어 있으면 단어장에서 정리해 주세요. 드디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약을 이런 1번 문제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Я прочитал текст,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나는 이 텍스트를 읽었습니다. 이 텍스트 제목은 뭐뭐뭐다. 물론 여성들은 알아 해야죠. 또는 영화 봤으면 Я посмотрел эпизод из фильма,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블라블라블라 쓰고 나는 영화에서 이런 에피소드 봤다 하면 되고요. 만약에 영화 끝까지 안 봤어요. 특히 토르플 시험에서 영화 한 부분 3분 안에 보여주기 하는데 영화 전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는 에피소드 쓰는 거야. 만약에 에피소드 아니고 전체 영화를 봤다? 그러면 필름 하면 되죠. 필름. 난 영화를 봤다. 자, 이거 쓰시면 되고요. 2번에서 간단한 정보, 저자의 아니면 감독의 정보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을 때만 쓰는 거야. 알았죠? 알고 있으면 반드시 이거 들어왔으면 좋아요. 자, автор этого текста известный писатель.
이 텍스트의 저자는 작가는 유명한 작가다. 예를 들어 레프 톨스토이 쓰시면 되고요. 또는 режиссер этого фильма. 이 영화의 감독은 누구누구다. 쓰시면 됩니다. 3번에서 главные герои. 주인공들 복수로 써 있어요. 또는 главный герой. 남자 주인공. главная героиня. 여자 주인공. это 여기는 하는 것은 그 사람 누군지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молодая девушка или женщина 또는 студент, бизнесмен 아니면 마마, 파파 아니면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거 봤으면 собака, кошка 쓰면 되죠. 그 다음에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героиню, главных героев зовут. 이름 넣거나, 그쵸? главного героя, главную героиню играет известный российский артист. 주인공 역할을 유명한 러시아 배우가 한다. 그리고 여기는 이름 넣으시면 되고요. который снимался в таких фильмах, как бла-бла-бла. 이 배우가 또는 여배우가 다음과 같은 영화에서 촬영도 했다. 여러분 이것도 다 연구하시는 거예요. 주인공 누군지, 주인공 배우 어떤 배우가 하는지 검색하시고 그 배우가 어디 영화에서도 나오는지 예를 들었으면 좋은 가산점이 붙습니다. 못하시면 단점이 되지만 틀리는 답이 아닙니다. 4번에서 보면 Я хотела бы немного рассказать, как выглядят герои. 나는 조금 말하고도 싶어요. 주인공 외모가 어떻게, 주인공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여주인공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남자 주인공 설명하는 거. 예를 들어 여자의 외모를 자세히 쓰면 좋지만 간단하게도 해도 됩니다. Главная героиня невысокая, красивая, симпатичная девушка. 키가 크지 않고 예쁜 아가씨다. 이거는 симпатичная, 귀여운 아가씨다. У нее большие глаза, синие глаза, длинные светлые волосы. 그녀는 큰 파란 눈, 긴 금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Она часто носит юбку и платье. 그녀는 자주 치마나 드레스를 입고 다닙니다. 이거 옷 정리할 때 여러분 검색하시면 됩니다. nосит, 입고 다니다, 입고 있다, nосит 뜻이에요. 또는 전쟁 영화, 군인이면 군복을 입고 있다, военную форму. Главный герой – высокий, сильный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남자 주인공은 크고 강한 젊은 사람입니다. У него большие, карие глаза. 갈색 눈이에요. Короткие, темные волосы. Он носит джинсы и футболку. 또는 무슨 군복, 그쵸? 경찰복 아니면 교복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러분. военную форму, полицейскую форму, школьную форму.
아시겠죠? 네. 그리고 계속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И еще я хотела бы рассказать о характере. 성격. Я думаю, что главный герой очень добрый и хороший человек. Он смелый и мужественный. 성격은 물론 외모는 다 보이지만 성격은 여러분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я думаю 썼으면 좋겠고요. 주인공은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영감해. смелый, 용기 있다. 영감합니다. 이 мужественный. 여기 예를 들어 내가 쓰는 거고 여러분 내용에 텍스트나 영화 내용이 맞는 단어를 찾으셔서 써주세요. 형용사로 쓰면 됩니다. 요 주인공 소개하면 이렇게 돼요. Я думаю, что главная героиня – это девушка, которая очень сильно любит свою родину. Поэтому она решила пойти на войну и стать 스나이퍼럼.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은 아가씨예요. 그 아가씨가 굉장히 아주 사랑합니다. 자신의 모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쟁도 나가기로 했고 조격수를 대기합니다. 새로운 단어 스나이퍼. пойти на войну. 전쟁에 나가다. 물론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쵸? 여기 여러분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서론에 들어가는 문장들이에요. 서론 잘 쓰면 나머지는 것도 굉장히 짧아지니까 서론 길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действие происходит. 장소가, 시간이, 그쵸? 이 영화, 이 텍스트, 장소와 시간이 어디, 언제 있는지 설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в России 또는 만약에 모르세요. 이름은 그러면 someone 러시아 말로 영어로 someone 하는데 러시아에서 один 숫자가 씁니다. 한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또는 한 가족은 일어나는 일이야. 또는 한 회사에서 어떤 회사 알려주지 않을 때 один 숫자를 씁니다. Действие в фильме 또는 в тексте происходит в России, в Севастополе. 정확한 명칭이 있으면 그냥 명칭 하시면 되지만 모를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장소도 어디 있는지 알면은 뒤에도 쓰는 거야.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어디. 예를 들어 러시아 남쪽에 있어요. 흑해 쪽에 있어요. 크림반도에서 있어요. 찾으셔서 적으면 돼요. 감독관은 여러분 영화 잘 봤다만 아니라 영화의 배경도 연구했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서 찾으셔서 요약문에 써야 됩니다.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войны в 1941, в 1945 годах. 여기 흐가 빠졌네요. 네. 아셨죠? 장소와 시간 표시해 주세요. 계속하면은 В этом тексте речь идет о том, как. 아까 우리가 주인공, 시간, 장소를 소개했는데 이제 텍스트나 영화의 요약을 한마디로 합니다. 줄거리 한마디로 한 문장, 두 문장 짧게 하면 돼요. 러시아 말로
Rечь идет. 중요한 표현입니다. 문장 붙이고 싶을 때 том как. 그 다음에 문장 집어넣는 거고, 만약에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영화다. 그러면 речь идет о 명사 넣어야 돼요. о девушке, о молодом человеке 붙여도 됩니다. 문장 붙일 때 том как. 문장 그대로 붙이면 되고요. 명사 붙이면 전치격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씁니다. 읽어볼게요. В этом тексте 또는 фильме речь идет о том, как 이거 문장 케이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문장 молодая девушка пошла на войну. 젊은 아가씨가 전투에 나가기로 하는 것에 대해 내용이다. Как она сражалась с фашистами. 그녀가 파시스트랑 파시스트, 그쵸? 독일 사람하고 여기 쓰면 안 되죠. 그쵸? 그때는 전쟁 때 독일인 아니라 파시스트 해야 됩니다. фашистами. Фильм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у нее были большие трудности. 영화가 보여준다. 또는 텍스트 보여준다. 이야기한다. 그녀는 큰 문제가 있었어. Большие трудности. Что она была ранена и почти умерла. 그녀는 상처 입었고 거의 죽기도 했어. 그쵸? 예를 들어, но осталась жить. 하지만 살아남았어. А потом поехала как дипломат в Америку. 그 다음에 외교관처럼 미국에 가고 и сыграла важную рол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디에서? 소련, 미국 회담에서. 예를 들어 이거 한 영화의 비트와 자 세바스토폴 요약하는 건데 여러분 다른 영화 텍스트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문제, 이 영화 문제, 이 텍스트의 문제 뭔지. 이거는 줄거리였고 줄거리. 지금 왜 그 영화를 만들었는지 여기 쓰는 거죠. 그쵸? Проблема, поднятая в тексте, фильме, 이 영화 텍스트에서 올린 문제가 является 이다. одной из актуальных, 굉장히 이슈가 된 문제다. 또는 главных, 중요한, 이것도 важных, 중요한, 또는 인생의 문제다. Для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щества, 현대 사회 위한 중요한 문제다. 또는 для меня, 나를 위한, для людей,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들 위한, для семьи, для россиян, для корейцев 등등등 누구를 위한 문제다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보면 фильм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проблемах войны. 예를 들어 전쟁 영화 봤어. 그럼 전쟁 문제. 또는 о проблемах молодых людей. 젊은 사람 문제. 예를 들어 которые сражаются на войне. 전쟁터에서 싸우는 젊은 사람 문제. 또는 о том, как люди борются за свою жизнь. 자신의 삶을 위해 싸운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위해 싸우는지. 아니면 이웃 위한, 가족을 위한 사람들,
위한 싸우는지 또는 나라에 위해 어떻게 싸우는지 영화가 보여준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요약했어요. 아시겠죠? 보세요. 지금 8번까지 우리가 서론을 계속 썼어요. 하지만 쓰다 보면 거의 A4 페이지에 거의 많이 됩니다. 이거 서론 벌써 잘하면 본론 거의 다 안 하셔도 되잖아. 줄거리 줄여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서론을 이번에 써보십시오. 서론에서 이 문제들 1부터 8까지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음 녹화에서 내가 본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어떻게 결과 써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열심히 써보시고 말하기 연습도 해보세요. До свидания.